경륜왕의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우스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스컵은 전일 양희천이 3차권으로 밀려나면서 대박의 빌미 제공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은 매경주 강자들이 인정받고 포진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변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후차권에서는 배당 가능성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파업하고 비파업 또 5대2나 3대4로 또 맞대결도 펼쳐지는 경주도 꽤 있기 때문에 강자들 빠질 가능성은 대비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안정적인 타협 가능성이 먼저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스컵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우스컵 6경주입니다. 조봉철이 시속감적인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성 대부분의 선수가 비파업 라인이기 때문에 조봉철이 과연 힘을 써서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봉철 서두르지 않는다면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조봉철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파업 선수들, 비파업 선수들보다는 파업 선수입니다. 김정태 한 명 있어요. 달고 때리면 김정태 마크는 놓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때문에 조봉철이 간다면 김정태와 호흡 맞춰 나갈 가능성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정태가 털리면야 김배영 전일 어이없이 저배당 부러뜨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그만큼은 정신 차리고 집중력 발휘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5번하고 조봉철하고 김배영의 전략적인 타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본다면 어차피 조봉철은 타이밍 잡으면 갑니다. 하지만 타이밍 잡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5대2로 싸우는 상황이란 점에서 이번 편성 정지민이 때려주고 김배영이 몰고 갑니다. 그렇게 된다면 조봉철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김배영의 뒷자리는 아무래도 전일 자신감을 얻었었던 조재호가 밀착 마크에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 점 때문에 김병의 정지민이라든지 김병의 조재호 정도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우스컵 7경주입니다. 정윤건이 객관적 기량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6번 이찬우가 컨디션이 원체 좋기 때문에 두 선수가 결승 가기 위해서 우승 목표로 경주를 펼쳐 나가죠. 타협과 맞대결을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 정윤건 머리냐 이찬우 머리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편성이 3대4의 맞대결인 것 같습니다. 정윤건이 분명 유리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정윤건 앞선에서 화끈하게 때려줄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정윤건 타이밍 게다가 오히려 컨디션만 놓고 본다면 이찬우가 제가 봤을 땐 월등한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찬우와 정윤건의 전략적인 타협인데, 이찬우 쪽에 좀 더 우선 하시되, 이찬우가 완승을 거두게 된다면 송경방 금일은 마크 놓치지 않고 정신 차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비파업이죠. 이찬우와 송경방의 경합이라든지, 정윤건 입장에서는 이찬우 떨궈내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최용진이라든지 남승우가 훈비권 마크에 나가면서 맞대결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8경주입니다. 오기호가 객관적인 기량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정인, 구동은 활약에 나간다면, 이유진이 후미권 마크에 나간다면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김주동이 송경방으로부터 마크를 빼앗았습니다. 요즘 들어서 김주동이 훈련 좀 하는 것 같아요. 또 적극적인 몸싸움 펼쳐 나갈 수 있는 선수가 김주동이라는 점에서 오기호의 뒤를 위협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타종 전으로 빼앗는다면 김주동과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고, 고정인이 힘을 쓰게 된다면 오기호와 고정인의 동반 입상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 우스컵 9경주입니다. 임진섭이 전일 조봉철 마크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정훈련 때는 차가 나왔어요. 그래서 임진섭의 차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봤었는데, 역시 임진섭 마크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금일은 결승 가기 위해서 박상훈의 선에 활약에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박상훈이 때려주고 임진섭이 몰고 간다면 직선 차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박상훈도 욕심을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이번 편성이 또 힘을 쓸 수 있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임진섭, 박상훈만 믿다가, 아니면 김규범이라든지 고유한 믿다가 고전하게 된다면 박상훈 머리로 결승 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 점 최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우스컵 10경주입니다. 신동현이 분명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동수, 김원호 비파업 선수들과 협공 펼쳐 나간다면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1번, 2번, 3번, 4번이 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신동현도 결승 가기 위해서 실리 챙겨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신동현의 뒤는 아무래도 박동수가 막혀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얼마 전에 홍석환을 신동현이 챙겨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과거 또 충청권 선후배 라는 점에서 신동현과 홍석환의 동반 입상도 배제할 수 없는 사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급 11경주입니다. 손동진하고 유선호, 전일 손동진 비파업 선수들에게 밀려나면서 집으로 돌아갈 뻔했습니다만 간신히 면죄부 받고 오착 진입으로 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유선호는 편성이 빡빡하다 보니까 3차권으로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금일만큼은 좀 신경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아무래도 유선호보다는 그래도 손동진이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타협점 찾아 나간다면 손동진과 유선호의 전략적인 타협 가능성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문제는 손동진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데 김광석도 그렇고 권정국도 그래요. 타겟을 잘못 선정하게 된다면 고전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유선호를 중심으로 노려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과면 특성급 12경주입니다. 전일 대박의 빌미 제공했던 양희천 넘어섰어야 되는데 기다리다가 고전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만큼은 정신 바짝 차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준희 형을 좀 타겟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준희 형이 때려주고 양희천이 몰가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이 기본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전일 죽섰기 때문에 결승전까지 여파가 있죠. 세게 가면 전종원이 쫓아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양희천이 또다시 또 작전을 좀 어중간하게 가져가게 된다면 전준영이 양희천 떨궈내면서 머리까지도 칠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우스컵 분위기 살펴봤는데요. 자세하게 한번 우스컵 들어가서 한 경주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우스컵 6경주입니다. 조봉철이 객관적인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데 조봉철의 연대 세력이 김정태밖에 없어요. 나머지 선수들은 전부 다 비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조봉철 타이밍 잡고 때려주거나 아니면 때리지 못하면 힘 한번 못 써보고 고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조봉철은 뭐 아니면 돕니다. 타종부터 서둘러야 될 가능성, 서두르지 못하면 고전으로 이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조봉철의 주특기가 타종부터 때리는 경주 운영 상당히 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타이밍만 잡아 나간다면 아무래도 조봉철이 씩씩하게 경주 이끌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문제는 후착입니다. 과연 김배영이 조봉철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김배영 개인적으로 친분 갖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챙겨주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조봉철도 굳이 파업 선수들, 비파업 선수들과 연합 펼쳐 나가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달고 때린다면 유일한 파업 선수인 김정태를 달고 때릴 가능성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은 김정태가 마크를 놓쳤어요. 하지만 금일은 타종부터 땡겨만 준다면 충분히 쫓아는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저는 5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쪽에 5번하고 3번, 5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쪽을 비파업 선수들 완승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도 김배영 전일은 좀 어이없는 마크 놓치면서 승부 의지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또 토요일경주 때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조봉철이 뒤를 밀착 막혀 나간다면 쫓아는 갈 것 같아요. 5번하고 6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3하고 5-6입니다. 5-3하고 5-6권 쪽에 파업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 쪽에 5번과 3번 쪽에 우선 하시되 5번하고 6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이번 편성 조봉철이 타이밍 잡지 못한다면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전일은 정지민이 저치기 나서려다가 죽었습니다만 금일은 정지민이 먼저 힘을 써요. 이를 김병이 밀착 막혀 나간다면 직선 차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병의 뒷자리를 조재호, 여민호, 조성윤이 막혀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발주대 위치가 괜찮은 조재호 선행 승부도 펼쳐 나갈 수 있어요. 오히려 조재호가 때리고 김병이 몰고 가는 작전도 가능한 만큼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노려본다면 비법의 완승인데 6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6번하고 1번 정도는 차선책으로 공략해 볼 수 있는 비법의 완승이라고 한다면, 조봉철이 고전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6-4하고 6-1입니다. 6-4하고 6-1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조봉철이 내선 잡고 힘을 쓰기만 한다면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정태 쪽에 5번, 3번 쪽에 우선하시되 5번, 6번을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7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득점은 정윤권이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찬우의 컨디션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이찬우 훈련 방법을 달리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직선에서 칩도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정윤권에게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정윤권의 연대라고 한다면 최영진이 있고 남승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태원이 있는데, 이찬우의 연대 세력이라고 한다면 김재웅이 있고 송경방이 있어요.
4대 3으로 맞대결 펼쳐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수적인 면에서는 득점에서는 정윤권이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정윤권은 테란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경기를 임해야 되는데 딱히 주도력이 뛰어난 선수가 없어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심적 부담이 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하지만 이찬우는 손해볼 게 없습니다. 그 점 때문에 정윤권하고 정면 대결 펼쳐나가면서 머리치면 결승 가는 거고, 넘어서지 못하면 이척에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 없이 경기를 펼쳐나갈 수 있는 이찬우가 좀 더 유리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10살이라 어린 이찬우, 다리가 쌩쌩하다는 점에서 좀 6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까지는 함께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못 딸 수도 있어요. 그 점 때문에 6번하고 2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6번, 2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송경방이 금일은 정신 차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전일은 어설프게 좀 퇴피 시점에서 선두 유도원과 자리가 좀 겹치는 지점에서 자리를 좀 김주동에게 빼앗기다 보니까 어이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곤 했습니다만, 이찬우의 뒤를 밀착 막혀 나간다면 쫓아는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6번하고 5번 비팝의 협공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6번과 2번 쪽에 우선 하시되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못달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복승 배당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6번하고 2번 쪽에 우선 하시되 6번, 5번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반대로 정윤권이 이찬우 견제에 나가기 위해서 총력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정윤권이 가게 된다면 최영진이 갑니다. 정윤권이 가게 된다면 전일처럼 남승우가 끌어내는 작전을 통해서 이찬우를 견제 나가려고 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찬우가 순발력은 좋은데 최대 약점입니다. 169밖에 안 돼요. 체중도 70밖에 안 된다는 점, 체구가 작다는 점에서 털릴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요. 2번하고 1번이죠. 2번하고 4번 정도는 충분히 공략이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개적으로 6번하고 2번의 전략적인 타입 가능성을 먼저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8경주입니다. 이번 편에서 오기호가 시속감적인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독자 승부 펼쳐 나가도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고종인 있고 구동훈이 있습니다. 이유진까지 있어요. 비팝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작전 전개상 유리할 것 같습니다. 과연 파업 선수들입니다. 이 김홍기하고 김상근, 김주동이 오기호의 뒤를 막혀 나가면서 넘어설 수도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오기호의 뒷자리는 마크력 약한 선수들이 많아요. 전일처럼 김주동이 타종전으로 얼마든지 오기호의 뒤를 빼앗는다면 따라 나서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2번하고 7번입니다. 타종전으로 전일처럼 빼앗으면 되기만 할 것 같아요. 구동훈이라든지 이유진이 마크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주동이 들이대면 마크 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점 때문에 2번하고 7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2번과 7번 쪽에 우선하시되, 고종인이 너무나 좀 타종부터 때리긴 했습니다만 시속감만 좋다면 오기호 입장에서는 김주동 견제 나가기 위해서 짧게 가져가요. 짧게 가져간다면 김주동은 구동훈하고 이유진하고 싸울 수밖에 없죠. 어부질이 고종인이 힘으로 버텨내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2번하고 4번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7번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2번하고 4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27하고 24 경주권 기대해보자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좀 이번 편성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본다면 오기호가 고종인을 막혀 나가려고 할 것 같은데, 김주동이 고종인의 후미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고종인이 그대로 버텨내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고종인이 멋진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면서 선전을 펼쳐 나갔었던 경주도 있었었는데, 싸우게 된다면 고종인 그대로 버텨내는 승부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종인이 힘으로 버텨낸다면 김주동이 후미권 막혀 나가면서 쫓아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구동훈도 4번의 뒷자리를 막혀 나간다면 4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좀 과감하게 노려본다면 4번하고 7번입니다. 4번하고 3번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만 노려봐도 배당이 상당히 좋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함께 노려봐 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순리대로 간다면야 2번과 7번의 협공이 먼저인 것 같아요. 2번하고 4번 비팝의 협공 가능성, 단 4번의 시속감이 얼마만큼 나오느냐가 최대 관심사라는 점,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구경주입니다. 임진섭이 지지용훈련 때는 조봉철을 상대 넘어섰어요. 뭐 전일도 임진섭이 자체 조봉철까지 넘어서지 않을까 생각해 봤었는데 마크에 만족했었던 임진섭입니다. 아무래도 임진섭, 금일 유리한 입장에서 경기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한데 깝깝한 모습은 가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임진섭이 직전 회차도 조성래 하나 견제 나가지 못하면서 2차권에 추위에 허용당한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빠질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임진섭 입장에서는 박상훈을 좀 타겟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때릴 선수들이 많긴 합니다. 박상훈 있고 고요한 있고 김기범 있고 조용한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하지만 임진섭 입장에서는 뭐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박상훈을 의식한 경기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박상훈이 때려주고 임진섭이 몰가서 취패 나가는 작전이 아무래도 경기의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상훈도 일요경주에 토요경주에 강하기 때문에 임진섭 하는 거 봐서는 수비 나오지 못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시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임진섭과 박상훈의 전략적인 협공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2번하고 7번이에요. 2번하고 7번. 2번과 7번 동반 입상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기범하고 임진섭이 88년 동갑내기 친구인데 뭐 김기범도 컨디션이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초조부담 안고 있긴 합니다만 들이댈 수 있는 편성인 것 같아요. 2번하고 4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7번입니다. 2번하고 4번이에요. 두 차권 중에서는 2번하고 7번 쪽에 2번하고 7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2번, 4번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임진섭이 활용해 나갈 선수들이 상당히 많죠. 박상훈이 오히려 임진섭을 상대로 후미끌어서 저치기 타임이 잡아 나가게 된다면 임진섭 꼼짝 못하고 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임진섭 추이평인 임진섭이 차가 나오지 못한다면 7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이 가능할 것 같고 7번하고 4번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성종환도 발주대 좀 살려나간다면야 박상훈의 뒷자리를 타점전으로 얼마든지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김기범도 끌어내서 받아가기만 한다면 이번 편성 임진섭 고전하게 된다면 7일이 가능하고 7-4가 나올 수 있어요. 7일이 가능하고 7-4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이 최대 변수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2번하고 7번 쪽에 우선 하시되 2번하고 4번이 차선 돼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발주대 괜찮은 성종환 21기 동기생이기 때문에 삼복승에선 성종환이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우스컵 구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신동현이 뭐 객관적 기름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성 1번, 3번, 4번은 파업 선수들입니다. 5번, 6번, 7번은 비파업이기 때문에 맞대결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동현 입장에서는 뭐 본인이 힘을 쓰기보다는 김원원으로 활용해 나갈 가능성 신동현이 막혀 나가죠. 군미를 박동수가 막혀 나가면서 비파업 라인이 형성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김원원은 힘을 써서 고전하고 신동현이 직선에서 나가죠.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박동수가 홈이 초반부터 밀착 나가면서 쫓아 들어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비파업의 완승이라고 한다면 6번과 5번의 동반 입상을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하고 5번입니다. 6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쪽 경제 중심을 한번 비파업 완승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얼마 전에 신동현이 홍석환을 뒤다 붙이고 협공한 동반 입상 성공한 모습도 보여줬어요. 아무래도 유성팀 충청권 대부였었기 때문에 신동현 입장에서는 홍석환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홍석환이 때려주고 신동현이 몰고 가는 또다시 신동현이 홍석환을 뒤다 가두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6번하고 3번 정도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6번 5번입니다. 6번하고 3번이에요. 두 차권 중에서는 아무래도 비파업 선수인 박동수의 후미권 마크 쪽에 6번하고 5번 쪽에 좀 더 우선하시되 6번하고 3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신동현이 객관적 기름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김원홈 있다가 박동수 뒤에다 붙였다가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홍석환이 아무래도 이번 편성 비파업의 중심으로 나설 수 있어요. 홍석환이 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윤여범이 쫓아갈 것 같은데 윤여범의 다리 상태가 좀 무거운 것 같아요. 추입은 다소 힘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고 발주대 2점 살려 나갈 수 있는 1번
3번 김종재가 쫓아 들어가게 된다면 3번하고 4번이 가능해요. 3번하고 1번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하고 4번이죠. 3번하고 1번은 이번 편성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신동현이 월등한 것 같아요. 박동수 챙겨주든 홍석환 챙겨주든 둘 중에 한 명 챙겨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그래도 비파업 쪽에 6번과 5번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11경기입니다. 손동진이 득점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전일 비파업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손동진이 내선에서 갇히면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솔직히 태만 실격 때려도 손동진 할 말 없는 경기였었는데 간신히 면제부 받고 이번 회차 출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 이번 회차는 또 파업 선수들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손동진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때릴 선수는 권정국입니다. 이런 손동진이 활약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2번과 1번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유선우가 손동진의 뒤를 초반부터 밀착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유선우가 또 후미권 공략해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번 편성 권정국이 좀 때리는 경주 운영보다는 아무래도 유선우와 전략적인 협동 가능성이 먼저인 것 같아요. 권정국 때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종속이 좀 꺼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2번과 3번의 동반 입장 쪽에, 2번하고 3번 동반 입장 쪽에 우선하실 때 권정국이 때려주면 2번이 몰가서 취입해 나가는 2번과 1번의 동반 입상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2번하고 3번의 한 살 터울 선수 출신들 전략적인 연합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변수 가능성도 충분한 것 같아요. 뭐 유선우하고 손동진하고 유선우가 서로 눈치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권정국도 전일은 타이밍 잡았다가 고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만, 내선 잡고 힘을 쓰면 희속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또 김광석을 활용해 나가면서 반바퀴 지점에서만 타이밍 잡는다면 권정국 머리도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권정국이 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끌어낼 수 있는 박훈재라든지 유선우가 뒤늦게 날라와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 노려보게 된다면 1번하고 3번이라든지 1번하고 6번 정도는 이번 편성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13과 16입니다. 13과 16은 노림수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주 자체가 아무래도 손동진이 부진했기 때문에 금일만큼은 정신 차리고 집중력 발휘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2번과 3번의 동반 입상이 아무래도 한 살 터울 선수 출신들이기 때문에 유리하다는 점, 2번과 1번 건져고 힘으로 버텨내는 작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12경기입니다. 양희천 전일 쉬운 편성에서 죽쓰다 보니까 대박의 빌미 제공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칫 집으로 돌아갈 뻔했었던 양희천, 금일만큼은 정신 차리고 집중력 발휘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양희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전준영의 선행을 적극 활용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시속감 좋기 때문에 전준영이 힘을 쓰고 이럴 양희천이 활용해 나가면서 직선 추입발 살려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일은 양희천이 좀 너무나 안일한 경주운영 펼쳐 나간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금일은 힘을 쓸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전준영을 앞에다 두는 경주운영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아무래도 양희천이 힘을 쓰기보다는 잘 가는 전준영을 타겟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5번하고 4번의 동반 입장 쪽에, 5번하고 4번 동반 입장 쪽에 우선에 봐달라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전종원이 5번의 뒤를 물고 가게 된다면 16기 동기생이라는 점에서 5번하고 6번 정도는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석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하고 4번입니다. 5번하고 6번이요. 두 차권 중에서는 5번과 4번의 동반 입장 쪽에, 5번과 4번의 동반 입장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양희천이 분명 유리한 견주가 될 것 같은데, 전일처럼 이번 편성 차봉수로 오히려 활용해 나가려고 하게 된다면 전준영이 저치기 타이밍 충분히 잡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전준영이 가게 된다면 박인찬이 쫓아 들어가고, 전진영이 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양희천은 차봉수로 활용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전종원이 후미권 막혀 나가면서 쫓아 들어가는 47하고 46입니다. 47하고 46, 양희천 또 빠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요. 그 점 때문에 47과 46은 노림수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기본적인 전략은 5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5번과 6번을 그래도 전종원이 후미권 막혀 나간 다음에 쫓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사선으로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일만큼은 정신 차릴 양희천의 선정 가능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우스쿱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장하고 지점에서 경륜항체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플레이스토어에서 케알레신 경륜항 검색 후 다운받으시면 핸드폰과 PC로도 동일하게 경륜항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번 회차도 경륜항 잘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랑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